나비와 장사꽃. 상과 들에 쌓였던 흰눈도 이제는 거진 다 녹았습니다. 춥게 불어와서 사람의 뺨과 귀를 베어갈 듯하던 바람도 차차 보드랍고 따뜻하여졌습니다. 오랜 겨울 동안을 차차 무거운 땅 속에서 꼼짝을 못하고 웅크리고 숨어있던 어여쁜 장사꽃 나무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 어느 때나 따뜻한 봄날이 돌아와서 나도 한번 세상 구경을 하나? 나의 아름다운 얼굴을 들고 마음껏 햇빛을 쏘여보나? 하고 조그만 장사꽃은 몹시 봄날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더니 하루는 참말 폭신폭신한 햇발이 땅을 녹이고 부드러운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옳다, 봄이 왔나 보다 하고 장사꽃은 뛰며 반가운 마음으로 오래 진절이 나던 겨울 땅을 뚫고 고개를 반쯤 내밀어 보았습니다. 아직 사방에는 마른 풀들이 기운 없이 몸을 휘청거리고 있을 뿐이요. 동무될 꽃이라고는 아무것도 나온 곳이 없었습니다. 아직 봄이 이르구나, 도로 들어갈까 보다 하고 장사꽃은 생각하였으나 오래 보지 못하여 그립고 그리운 태양을 볼 때에 참말이지 도로 차고 쓸쓸한 땅속으로 들어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무얼 내가 먼저 피면 다 따라 나와서 필 터이지 하면서 장사꽃은 가만가만히 솟아나왔습니다. 그립던 햇발을 보려고 반가운 봄바람을 마시려고 아름다운 새소리를 들으려고 장사꽃은 방긋 웃고 피었습니다. 그러더니 원래 이른 봄이라 하늘에 구름이 밉살맞게도 모여들며 어디서인지 싸늘한 바람이 몹시 불어오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하고 장사꽃은 어쩔 줄을 모르는데 바람은 점점 더 불면서 눈 조각까지 날아왔습니다. 장사꽃의 어여쁜 얼굴은 추운 바람과 눈보라 때문에 얼굴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찌하나 하고 장사꽃은 그만 눈물을 흘리면서 울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장사꽃의 온몸은 아프고 떨리면서 그만 정신을 잃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인지 장사꽃 몸뚱이를 따뜻이 덮어주는 것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장사꽃은 희미한 창 가운데 아무것도 모르고 정신을 잃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에 다시 날이 따뜻하여지고 참말 부드러운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이제는 사방에서 파릇파릇 풀들도 솟아나오고 진달래 개나리들도 봉우리를 벌리었습니다. 사방에서는 나비들이 펄펄 꾀꼬리는 즐겁게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 피었다가 얼어서 정신을 잃고 있던 장사꽃도 어떻게 살아나서 다시 정신을 차리었습니다. 아, 어떻게 내가 살아났을까? 그리고 내가 얼어 죽게 되었을 때에 무엇이 와서 따뜻이 덮어준 것 같은데? 하고 장사꽃은 방실방실 웃으면서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아,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장사꽃 앞에 하얀 나비 한 마리가 죽지를 벌린 채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맨 처음 나온 저 흰 나비가 그 날개로 죽게 된 장사꽃을 덮어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나비는 이곳저곳으로 꽃을 찾으러 다니었겠지요. 그리고 제 날개로 덮어주어서 장사꽃을 살리고 저는 장사꽃 속에서 얼어 죽었겠지요. 맨 처음 나온 나비는 맨 처음 핀 장사꽃 때문에 죽은 것을 오히려 기뻐하였겠지요. 장사꽃은 불쌍히 죽은 흰나비를 하염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윤나는 눈으로는 뜨거운 눈물을 한 방울 한 방울 흘리었습니다. 여러분, 이른 봄날 푸른 잔디 사이에 하늘빛 도는 어여쁜 장사꽃이
애달프게 고개를 소고시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 반드시 죽은 흰나비를 내려다보고 눈물 짓는 것인 줄을 알아주십시오. 엄마 마중. 추워서 코가 새빨간 아가가 아장아장 전차 정류장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낑하고 안전지대에 올라섰습니다. 이내 전차가 왔습니다. 아가는 갸웃하고 차장더러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 안 오오? 너희 엄마를 내가 아니? 하고 차장은 땡땡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또 전차가 왔습니다. 아가는 또 갸웃하고 차장더러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 안 오? 너희 엄마를 내가 아니? 하고 이 차장도 땡땡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 전차가 또 왔습니다. 아가는 또 갸웃하고 차장더러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 안 오? 오, 엄마를 기다리는 아가구나 하고 이번 차장은 내려와서 다칠라 너희 엄마 오시도록 한 군데만 가만히 섰거라. 응? 하고 갔습니다. 아가는 바람이 불어도 꼼짝 안 하고 전차가 와도 다시는 묻지도 않고 코만 새빨개서 가만히 서 있습니다. 꽃장수. 한 아기가 꽃분 앞에 서서 어머니더러 엄마, 왜? 꽃장수 용치, 왜? 이렇게 이쁜 꽃을 만들어냈으니까. 어디 꽃장수가 만들었다든 기르기만 했지. 꽃장수가 만들지 않았다면 이 이쁜 꽃을 누가 만들었으? 만들긴 누가 만들어. 씨를 땅에 심으면 땅속에서 싹이 나오고 싹이 자라면 절로 꽃이 되는 거지. 절로 펴? 땅에 씨만 묻으면? 그럼. 땅속에 씨를 묻었더라도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흙을 눅눅하게 적셔 주어야 하고 또 뭐? 또 하늘에서 햇빛이 따스히 비춰주어야 싹이 터져 자라는 거야. 그런 걸 난 꽃장수가 모두 만들어내는 줄 알았지. 그럼 엄마, 저 풀도, 오이도, 호박도, 나무들도 모두 그러우? 그럼. 아유. 아기는 땅을 한번 보고 얼굴을 들어 끝없는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슬퍼하는 나무. 새 한 마리가 나무에 둥지를 들고 고운 알을 소복하게 낳아 놓았습니다. 아이, 이 알을 모두 꺼내가야지. 새. 지금은 안 됩니다. 착한 도련님. 며칠만 지나면 까놓을 테니 그때 와서 새끼들을 가져가십시오. 아이. 그럼 그러지. 며칠이 지나 새 알은 모두 새 새끼가 되었습니다. 아이. 하나, 둘, 셋, 넷, 5마리로구나. 허리춤에 놓고 갈까, 둥지채 떼어갈까. 새. 지금은 안 됩니다. 착한 도련님. 며칠만 더 있으면 고운 털이 날 테니 그때 와서 둥지째 가져가십시오. 아이. 그럼 그러지. 며칠이 지나와 보니 새는 한 마리도 없고 둥지만 달린 나무가 바람에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 내가 가져갈 새 새끼가 다 어디 갔니? 나무. 누가 하니? 나는 너 때문에 좋은 동무 다 잃어버렸다. 너 때문에. 불쌍한 삼형제. 영선이는 저도 밥을 먹지 않고 애를 썼습니다. 왜 파리를 안 먹을까? 밥알도 안 먹고. 영선이는 호미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벌써 해가 졌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으나 감자밥 머리를 헤치고 가까스로 지렁이 서너 마리를 잡았습니다. 지렁이야 애미까치가 늘 먹여 버릇했을 것이니까 꼭 먹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눈만 깜빡거리고 앉아있던 까치 새끼는 처음에는 한 마리 받아 먹었으나 다음부터는 영선이 손가락만 물어 뜯으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하여도 안 먹었습니다. 그리고 노끈으로 동여진 발목만 안타까운 듯이 들었다 놓았다 하였습니다. 영선이는 할 일 없이 그냥 우두커니 바라보고 있다가 까치가 눈을 사르르 감으며 고개를 움츠리는 것을 보고 자기도 내려와 눕고 말았습니다. 영선이는 고나였습니다. 이번 토요일에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로 까치 새끼 꺼내려 가자는 것이 영선이가 며칠 전부터 동무들과 약속해 두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 동무가 영선이네 집에 와서 점심을 같이 먹고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이 산등 저 골짜기로 까치 둥지 있는 나무만 찾아다니다가 해가 다 질녘에야 둥지 있는 나무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나무는 올라가기 좋은 전나무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힘들이지 않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올라가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올라가 보아서 까치 새끼가 3마리가 넘으면 올라간 사람은 마음대로 더 가질 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짱깨 뽕으로 정하였습니다. 문봉이란 아이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까치 새끼는 마침 3마리뿐이요. 애미는 먹을 것을 찾으러 나가고 없었습니다. 새 동무는 이제 겨우 날개가 돋치어 푸덕푸덕하고 한 칸통씩밖에 날지 못하는 어린 까치를 놓아두었다 다시 붙들었다 하면서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선이는 피곤하였습니다. 영선이는 꿈을 꾸었습니다. 무서워서 달아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도 한자리에서 헤매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려고 하였으나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애미까치를 만난 것입니다. 무슨 까치가 독수리처럼 크고 사나웠습니다. 영선이가 이리 뛰려면 여기서 맞고 저리 뛰려면 저기서 나와서 깨물고 핥히고 영선이를 잡아먹으려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러나 영선이는 뛰어도 가지지 않고 소리를 질러도 여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꼭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예, 영선아, 영선아 하시고 어머니께서 흔드시는 바람에 그제야 영선이는 어머니 소리를 치고 눈을 떴습니다. 온몸에 진땀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꿈인 것만 다행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무슨 꿈을 그렇게 끙끙거리고 꾸었니? 영선이는 모조리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게 그까짓 건 왜 붙잡아오니? 내일 아침에 놓아주어라. 아니야 어머니, 지금 놓아줄 테야. 무서워 어머니. 밤중에 놓아주면 그게 어디로 가니? 무얼, 마루에서라도 자게 풀어만 놓아줄 테야. 한 데서만 자는 것이니까. 까치 새끼는 두 눈이 말똥말똥해서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영선이가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것을 모조리 보고 있는 듯이. 영선이는 새끼 까치가 무서워졌습니다. 그래서 노끈을 풀어주지도 않고 가위로 끊어주고 문을 열고 손짓을 쳐서 내어 몰았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입니다. 영선이는 일어나는 길로 밖에 나와 보았습니다. 까치 새끼는 간데온데 없고 물밑으로 가며 여기저기 까치털이 빠져 있었습니다. 영선이는 뒷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굴뚝뒤에서 입을 야근거리며 잘 먹은 트림을 하면서 나오는 고양이와 마주쳤습니다. 이놈의 갱이가 잡아먹었구나 하고 영선이는 돌멩이를 집었으나 고양이는 어느 틈에 울타리에 올라가서 누가 널들어 잡아오래듯 하는 듯이 야옹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불쌍한 어린 까치는 영선의 것만이 죽은 것도 아닙니다. 문봉이가 가져간 것은 그 이튿날 저녁까지 살기는 하였으나 문봉이도 자는 밤중에 굶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무가 가져간 것도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붙들어 온 그날 저녁으로 아무도 없는 사이에 노끈이 풀어져서 달아나다가
그만 목이 불러온 화로에 빠져서 애처롭게도 뜨겁게도 타 죽고 말았답니다. 어린 수문장. 여름이었으나 장마 끝에 바람 몹시 부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웃집에 장군네가 살 때는 장군 아버지가 술이 골망태가 되어도 우리 마당을 지날 때마다 기침 소리를 내어 한결 든든하더니 그이가 떠난 후에는 그 소리나마 들을 수가 없구나. 이제는 개라도 한 마리 길러야지 문간이 너무 횡해서 어디 적적해 견디겠니? 자는 줄 알았던 누이 동생이 이 말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참 어머니, 저 운말 할멈네 개가 오늘 새끼를 낳았대요. 5마리나 낳았다는걸요? 실상 이 집의 대주는 나였으나 늘 집을 나가 있으니까 겨울이나 되어 눈이 강산처럼 쌓이고 지친 대문짝이 바람에 찌걱거리는 밤에는 어머님 한 분이 어린 누이 동생만 데리고 얼마나 헛헛하실 것을 생각하니 어머님 말씀과 같이 튼튼한 개 한 마리라도 문간에 두는 것이 집에서도 얼마간 튼튼하실 것 같고 나가 있는 나도 속 모르는 사람 더 두는 것보다 그것이 더 미더워질 것 같이 생각되었습니다. 그럼 어머니, 저 떨어지거든 한 마리 얻어오지요. 물론 어머니나 누이 동생이나 내 말에 일치 찬성이었습니다. 그 후 3, 7일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는 누이 동생과 함께 윗말 할머님 댁으로 미리 약조가 있던 강아지 한 마리를 가지러 갔습니다. 홀쭉해진 백가죽을 축 늘어뜨리고 뒷다리들은 짝 벌리고 앙그러지게 앉아서 젖바는 새끼들을 번갈아 내려다보는 그의 어미개의 알른거리는 눈알은 비록 짐승일 망정 개에게도 손만 있으면 이 새끼 저 새끼 쓰다듬어 줄 듯이 남의 어머니로서의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대낮에 남의 새끼를 빼앗으러 간 우리는 공기에 밥을 주어 어미를 부르게 하고 그 틈을 타서 철없는 새끼들만 서로 밀치고 밟고 희롱하는 틈에서 첫째, 체격을 보고 둘째, 빛깔을 보고 암수는 상관할 것 없이 그 중에서 제일 똑똑한 놈으로 한 마리를 골라서 좋다구나 하고 안고 나왔습니다. 오빠, 눈을 감겨야 한다우. 길을 보면 도로 온다는데. 뭘 이까짓게. 징검다리나 건너겠니? 새로 취임하는 우리 집 어린 수문장은 울지도 않고 안겨왔습니다. 그리고 좌우를 두리번거리며 살펴보더니 이만한 집은 넉넉히 수비할 수 있다는 듯이 꼬리를 흔들며 좋아하였습니다. 어머님은 그의 밥그릇을 따로 정하시고 나는 대문간에 아늑한 곳으로 그의 잠자리를 차려놓고 누이 동생은 붉은 비단 조각으로 그의 목걸이를 만들어 걸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집에선 새 식구 하나를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이 만반 준비가 된 것이었습니다. 저녁 때였습니다. 어머님보다도 늘 낮죽 먹던 누이 동생이 나보다도 먼저 숟가락을 놓고 나갔습니다. 어머니, 강아지가 밥을 안 먹었어요. 가만둬라. 첫날은 잘 먹지 않는단다. 저 생각이 나는 게지. 나도 얼른 나가보았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나면 먹을까 해서 깨 부스러기를 섞어 주어도 웬일인지 그는 먹지 않았습니다. 이웃 아이들도 쭉 돌아서서 이 광경을 보다가 하룻밤 자야 먹어요. 배가 고파야. 우리는 경험자들의 말을 듣고 그럼 뜨뜻하게나 재우리라 하고 정해놓은 자리로 앉고 가서 부드러운 담요 쪽으로 한 끝은 깔아주고 한 끝은 덮어주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문간에서 자고 있으며 사람이나 짐승이나 주인을 해치러 오는 자면 밤낮을 가림없이 그를 방어할 것이 그의 고마운 직무인 것을 생각할 때 나는 그의 등을 똑똑 두드려 주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밤이 그리 깊지도 않아서 그는 괴로운 소리로 끙끙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머님은 저게 애미 품이 생각나는 게로군. 또 사람도 난 해가 제일 춥다는데 나는 추워서 정말 그러나 봅니다.
하고 불을 켜들고 나가보았습니다. 그는 내가 깔아준 자리에서 기어나와 바르르 떨고 앉아서 엄마 부르듯 끙끙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나는 얼른 좋은 궁리 하나를 생각해내었습니다. 아궁이를 말짱히 쓸어내고 따뜻한 편으로 그의 자리를 옮겨다 뉘었습니다. 떨리던 몸이라 따뜻한 기운에 취한 탓인지 아무 소리가 없이 잠잠히 누워 있었습니다. 나는 한참이나 들여다보다가 그가 눈을 감는 것까지 보고 겨우 안심이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아궁이에서 자면 버릇이 될걸 하시는 어머님도 울지나 말았으면 하시었습니다. 우리는 모처럼 온 손님에게 후이껏 대접이나 한 듯이 마음 편히 잠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먼저 나가보시더니 예, 강아지가 없어졌다. 담요 조각만 있는데 그래? 정말 강아지는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길은 안다 하더라도 징검다리를 건너갈 수는 없었을 터인데. 그러나 의심결에 누이 동생을 윗말로 보내고도 혹시 아궁이가 점점 식어가니까 방골의 속으로 기어 들어가지 않았나 하고 불러보고 장대로 수셔까지 보아도 강아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이 동생이 보고도 제 어미에게는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안스러운 일이나 어쩔 수 없이 아궁이에다 불을 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수문장이 취임하자마자 행방불명이 된 우리 집에는 그리 큰 변은 아니었으나 내 마음은 종일 불안스러웠습니다. 밤중에 아궁이가 점점 식어 들어가니까 방고래 속으로 들어갔다가 굵은 창자에 기운은 없고 소리도 못 지르고 타죽지 않았나. 혹은 애미에게로 가려고 개구멍으로 기어나가서 징검다리를 건너뛰다가 물에 떨어져 죽지는 않았을까? 이런 끔찍스러운 생각도 그의 신상에 비춰보았습니다. 과연 이 불길한 추상은 들어맞고 말았습니다. 저녁 때 누이 동생이 이런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오빠, 강아지가 물에 빠져 죽었더래. 저 동네 아이들이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저 아래 철로 다리 밑에서 봤다는데. 나는 그가 죽음의 나라로 떨어진 징검다리로 쫓아나갔습니다. 그가 웬만큼만 다리에 힘이 있었던들 요만 돌다리야 뛰어 건널 수도 있었을 것이요. 혹시 발이 모자라 떨어진다 하더라도 요만 물은 헤어 건널 수도 있었으련만. 그가 우리 집에서 이 개울까지 나온 것이 아무 힘없는 아무 위험도 모르는 그의 난생 첫걸음이었을 것입니다. 어느 돌과 어느 돌 사이에서 떨어졌는지는 모르나 첫째 돌과 둘째 돌 사이를 건너뛴 것이 그의 난생 첫 모험이었을 것입니다. 그 어린 목숨에 가련한 죽음은 그날 밤 새도록 나의 꿈자리를 산란하게 하였습니다. 그 며칠 못되어 나는 윗말에 갔다가 그 어미개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식 하나를 그처럼 비참한 운명으로 끌어낸 나임을 아는 듯이 불덩어리 같은 누나를 알른거리며 앙상한 이빨을 벌리고 한 걸음 나섰다 한 걸음 물러섰다 하면서 원수를 갚으려는 듯한 기세를 돋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그댁 할머님이 나오시다가 내가 양복을 입고 와서 그렇게 짖는구나. 이게 하시고 개를 쫓아주셨습니다. 따는 내가 양복을 입고 가기는 하였습니다.